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좀 묵직한 주제입니다. 정신질환도 유전이 되나? 이거거든요. 사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걱정해 봤을 거예요. 내 성격이 좀 예민한데 우리 애가 나 닮아서 까칠하면 이거 내 탓인가? 싶고, 집안에 우울증 앓았던 분 계시면 나도 혹시 나중에 저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덜컥 겁이 난단 말이죠. 막 인터넷 찾아보면 유전율이 몇 프로다 뭐다 하면서 겁주는 소리만 잔뜩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뇌과학적으로다가 팩트만 딱 집어서 아주 심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세상에 우울증 유전자니 ADHD 유전자니 하는 건 없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요? 하실 텐데, 그게 딱 하나의 불량 부품 때문에 기계가 멈추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우리 뇌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유전자 하나가 고장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를 만드는 수천, 수만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자 아주 조금씩 티도 안 나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유전자는 행복 호르몬 배달을 좀 늦게 하고, 어떤 놈은 전선을 좀 대충 깔고, 이런 미세한 비효율들이 수천 개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어라? 뇌가 좀 버거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다유전자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줄을 한번 세워봅시다. 어떤 병이 유전빨, 그러니까 장비빨을 제일 많이 타느냐? 뇌과학계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등, 이건 좀 압도적입니다. 조현병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율이 한 80%까지 나옵니다. 엄청 높죠? 거의 키나 생김새 물려받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조현병은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회로 자체가 엉키는 문제라서 설계도인 유전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등,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애들 산만하면 부모님들이 내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교육이 잘못됐나 하면서 자책하시는데, 사실 이거 유전율이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조현병이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죠. 이건 전두엽이라는 우리 뇌의 CEO가 충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성능을 좀 약하게 타고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엔진 효율이 그런 겁니다. 3등은 중독입니다. 술, 도박, 마약 이런 거. 이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뇌가 쾌락을 얼마나 진하게 느끼느냐, 그 쾌락, 회로의 감도가 유전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하는 불안장애나 우울증, 얘네는 생각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4등, 5등 해요. 유전율이 한 30, 40% 수준? 그러니까 우울증은 타고난 기질보다는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환경, 상사한테 깨지거나 연인이랑 헤어지거나 하는 사건들이 방아쇠를 당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답답하죠? 그럼 우리 집에 조현병이나 ADHD 내력 있으면 내 인생, 내 자식 인생은 그냥 80% 확률로 결정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 들어갑니다. 침착하게 들으세요. 이게 오늘 브리핑의 핵심입니다.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유전율 80%라는 게 내 자식이 80% 확률로 병에 걸린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통계의 함정인데, 전체 환자들을 놓고 봤을 때 원인 중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거지, 내 아이가 병에 걸릴 확률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죠. 쉽게 게임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게임 캐릭터를 하나 생성했는데 기본 스탯이 좀 구려요. 체력이 좀 낮고 방어력이 약해. 이게 바로 고위험 유전자를 물려받은 상황입니다. 스탯이 낮으니까 당연히 게임하기 힘들겠죠? 근데 말이죠, 아이템을 기가 막힌 걸 끼고 컨트롤을 프로게이머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스탯 좋은데 발컨인 애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스탯 빵빵하게 태어나도 맨날 이상한 던전 가서 죽고 다니면 레벨업 못하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있어 보이게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라는 건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달려있긴 한데 그 스위치를 켤지 말지는 전적으로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총알을 장전만 해놓는 거고 방아쇠를 당기는 건 결국 환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해봐도요. 한 명이 조현병 걸렸을 때 다른 한 명도 걸릴 확률이 50%가 안 돼요. 유전자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인데도 반반이라는 건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애타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뇌의 운명을 바꾼다는 환경이 뭐냐? 비싼 영양제 먹이고 강남 파라군 보내는 거? 그런 거 이운 게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환경은 훨씬 더 미세하고 우리 일상에 녹아있잖아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이게 뇌의 회로를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자,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 거창하게 몬테소리 교구 사주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뇌가 느끼는 환경은 훨씬 본능적인 거예요. 바로 양육의 온도입니다. 유명한 쥐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주 골 때리면서도 소름 돋는 실험인데 유전자가 똑같은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쪽은 어미가 새끼를 엄청 핥아주고 보살펴주는 다정보스 그룹이고 다른 쪽은 어미가 새끼한테 관심도 없고 밥만 주는 무관심 그룹입니다. 새끼 쥐가 컸을 때 뇌를 까보잖아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어미가 많이 핥아준 쥐들은 뇌 속에 있는 스트레스 조절 유전자의 스위치가 아주 건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양이를 만나거나 충격을 받아도 금방 회복해요. 회복 탄력성 만렙이 된 거죠. 반대로 방치된 쥐들은 이 스위치에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작동을 안 합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오면서 뇌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부모가 아이한테 주는 따뜻한 눈빛,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 스킨십.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아이의 DNA 위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메틸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유전자라는 험한 비포장도로 위에 부모가 튼튼한 아스팔트를 깔아주는 겁니다. 유전자가 좀 구리게 태어났어도 그 위에 아스팔트 깔면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이거 알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바로 난초와 민들레 이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민한 아이, 까칠한 기질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불안도 높고 감각도 예민한 애들. 얘네들을 식물로 치면 난초 같은 애들입니다. 난초 어때요? 키우기 진짜 빡세거든요. 물 조금만 잘못 줘도 시들고 온도 안 맞으면 죽어버려요. 부모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나냐? 소리 절로 나옵니다. 반면에 민들레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그냥 털털해요.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자라고 밟아도 자라요. 부모가 좀 대충 키워도 알아서 큽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 난초 같은 아이들은 환경이 나쁘면 금방 시들지만 환경이 좋잖아요? 적절하게 관심 주고 사랑 주면 민들레는 상상도 못할 만큼 화려하고 압도적인 꽃을 피웁니다. 실제로 예술가, 혁명가, 천재적인 CEO들 중에 이런 고위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좀 예민하고 유별나다? 그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고성능 난초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예민보스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녀석 이거 대물 되려고 이러는구나. 내가 물 조절만 잘해주면 포텐 터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맞는 해석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유전 중요하죠. 초기 자본금 중요합니다. 빚지고 시작하면 힘들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임은 자동 사냥이 아니거든요. 유전자는 그냥 처음에 주어지는 기본 아이템일 뿐이고 그 이후의 플레이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머리가 나빠, 우리 집은 콩가루야 하면서 미리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이한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뇌 속에 있는 나쁜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좋은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당장 가서 아이 한번 안아주세요. 아니면 거울 보고 스스로한테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웬만한 정신과 약보다 뇌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쫄지 말고 사세요. 뇌는 바뀝니다.